오늘까지 해서 마무리해서 폰의 빌드까지 해볼 건데요. 미리 공지사항을 드리면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공부하는 건 이제 끝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마지막 날이잖아요. 오늘도 마지막 날에서 마지막 날에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공부했던 부분들 이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많이 대화 못 해드린 게 있는데 뭐 공부할 것들 질문 대답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배웠던 거 총 정리하고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소한 여러분들이 다 복습 잘 안 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마지막에도 복습 제대로 해서 우리가 배웠던 거 12주 동안 배웠던 거는 마지막에 딱 정리해서 들고 가셔야죠. 물론 여기가 이제 시작이니까 이게 전부 다는 아니죠, 당연히. 아시다시피. 그래서 딱 스타트를 했으니까 거기까지만 알고 그 다음에 혼자서 공부하셔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되니까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기초를 알면, 계속 얘기하지만 기초를 알면 그 다음에 확장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시간만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하면 가능해요, 사실은. 그 원래 기본 개념 잡는 게 어려운 거지 개념 잡고는 그 다음부터는 다 응용이니까요. 오늘 이걸 진행하기 전에 그 얘기를 하나 드리죠. 이제 우리가 VR 지금 이걸 갖고 테스트하는데 사실은 저희도 말씀드린 처음 시작할 때가 그렇지만 목적은 VR을 배우는 게 목적은 아니고 당연히 우리가 이제 유니티 3D 게임 만드는데 그러니까 샘플 하나 만드는데 꼭 VR 샘플로 만드는 것 뿐이지 막 VR에 집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담으로 얘기 드리면 최근에 좀 많은 사람들 만났는데 VR 업계에서 이제 평가하는 게 VR은 망했어요. 특히 VR 게임은 망했어요. 그것도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원래 VR이 이제 뭐 꿈과 미래라고 정부에서도 밀고 뭐 언론도 많고 뭐 기술도 많이 했지만 사실 VR은 하나의 새로운 플랫폼은 될 수 있어요. 근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VR은 게임에서는 맞진 않아요. 게임은 더 게을러지고 더 편한 걸 찾는데 VR은 편한 플랫폼이 아니라서 그리고 가격 싼 플랫폼도 아니라서 그래서 VR 쪽 시장 요즘 다 뭐 VR 쪽을 시작하고 정부 지원 받았던 데들은 그 B2C 시장은 다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유저 대상으로 VR 게임 못 만듭니다. 왜냐면 우선 지금 VR 향이 시작하고 오클러스가 나오고 바이브가 나오지 벌써 2년, 3년 가까이 됐어요. 가장 쉽게 보면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집에 오클러스 바이브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거의 손에 꽂을만 하잖아요, 사실은. 뭐 많아봤자 두세 명? 그 이상 안 넘어가잖아요. 매일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이런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이 계속 하는 데씩 사던가 이래야 배포가 되는데 벌써 2년, 3년 지났지만 여전히 오클러스나 바이브를 갖고 있는 사람 없어요, 사실은. 회사나 이렇게 연구용으로 갖다 놓는 거 아닌 이상은 개인적으로 집에 가서 어제 뭐 바이브 해봤어? 오클러스 무슨 이번에 새로 게임 나오는데 이런 얘기도 못 들어봤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VR은 망했어요. B2C 시장은 없으면 답이 없어요. 그건 이제 저는 예전부터 얘기를 했었던 거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었던 거고 역시나 지금 그걸 좀 솔직히 정부 돈을 믿고 들어왔던 사람들도 다 망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대신에 원래 예상했던 방향인 B2B로 가는 거고 왜냐면 지금 VR 시장은 다른 데서 확장하고 있는 게 게임 시장이 아니라 뭐 시뮬레이션, 의료용 시뮬레이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곳에서 시뮬레이션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쪽에서 굉장히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요즘 VR 방이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장비가 다 갖춰져 있는데 거기 몸만 가면 되잖아. 그리고 그래서 뭐 4시간, 5시간씩 하는 것도 아니고 잠시 뭐 1시간, 여자친구가 1시간 정도 노는 용, 2시간 정도 노는 용이죠, 사실은. VR은 딱 그 정도 용도밖에 안 돼요. 그걸 굳이 집에 가서 들고 갈 정도로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용도로만 확장되고 있고, 그러면 전시회라든지 이런 용도로만 확장되고 있고, B2B 용도로 확장되고 있지만, 그래서 대부분 VR 회사들도 다 B2B로 돌아서 있고, B2C는 이제 만드는 데는 거의 없어요. 한두 군데 정도밖에 안 넘을 정도로 다 포기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VR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하실 필요는 없고요.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이거는 이제 우리는 3D 게임 만들고, 내비게이션 메시 만들어보고, 드론 생성해보고, 여러 가지 응용한다고 만들어본 거지, VR은, 이렇게 VR 만드는 거구나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훨씬 말했지만 또 VR 만드는 게 어렵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게임은 기본적으로 지금 VR 아무것도 안 붙이고 사실 게임은 기본 게임 완성했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여기다 VR만 붙이기만 할 건데 금방 붙는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또 재밌는 걸 한번 보여드리죠. 자, 지난 시간까지 했던 거까지 프리스트 다 여셨나요? 예. 제가 올려드린 것도 있고 하니까 프리스트 여기까지는 진행을 하셨어야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게 드론이 생성되고 카메라 회전하고 맞추어서 폭발하는 것까지 했어요. 그리고 바닥에 이펙트 뿌리는 것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사운드를 안 넣었었나? 그때? 아까 사운드를 안 넣었죠? 네, 사운드 넣는 것까지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사운드 넣는 것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VR 붙인 작업 할게요. 자, 그 전에 다운받았겠습니다. 뭐 오클러스 VR이든 바이브도 마찬가지로 SDK가 있어 제공돼요, 각자. 그래서 우리는 뭘 받을 거면 안드로이드 폰에 넣어서 가장 쉽게 테스트할 수 있는 게 카드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보드는
근처 다이소 가면 5,0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그 골판지로 만들어가지고 폼만 넣는 그거예요.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이거 만들어가지고 집에 가서 애들을 보여주면 애들은 좋아해요. 구글에 가서 SDK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글 들어가서 가지고요. 카드보드 SDK라고 쳐보십시오. 자, 그러면 두 번째 구글 VR SDK for Unity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시면요. 자, 구글 VR SDK 뭐 유니티 이런 게 쭉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왼쪽에 Get Started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능들 지원되는 게 있고요. SDK 지원되는 기능들이 있고, Started 들어가서 유니티에 구글 VR on 안드로이드 들어가시면 버전이 있고 안드로이드 빌드가 돼야 된다. 그리고 밑에 다운로드 더 구글 VR SDK for Unity가 있습니다. 자, 구글 VR SDK를 여기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옆에 보면 릴리즈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시면 GitHub 사이트가 하나 나오는데요. GVR Unity SDK라는 게 나오고요. 자, 여기서 내려가서 이제 구글 VR for Unity, 유니티 패키지 이걸 클릭해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냥 카드보드 SDK 치시면 두 번째 칸이 나오거든요. 네, 들어가서 왼쪽에 Get Started 가시고 구글 VR on 안드로이드 여기 들어가시고요. 그래서 쭉 내리다 보면 중간에 다운로드가 있어요. 그래서 릴리즈 페이지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우측에 보면 다운로드 더 구글 VR SDK for Unity 이걸 클릭하셔도 돼요. 그러면 여기 나오죠. 릴리즈 페이지 들어가시면 유니티 패키지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 됐나요? 안 되신 분? 우선 다운로드 받아 놓으세요. 나중에 쓸 거니까. 다운로드 클릭만 눌러 놓으시면 됩니다. 예, 됐었죠? 오케이. 자, 다시 유니티 들어와서 우리 사운드 넣는 작업까지 해볼게요. 자, 보면 이펙트가 터질 때, 바닥하고 폭발할 때 사운드를 두 개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만들어진 거 리소스에 가서 보시면 오디오가 있습니다. 그러면 탱크 익스플로전이 있어요. 하나 보면 터질 때 이걸 쓰죠. 위에 거 익스플로전 노 데우리 이걸 쓸 거고요. 라이플은 이게 쏠 때 이거는 바닥에 쏠 때 쓸 거예요. 그러면 캐릭터가 터질 때, 몬스터가 터질 때, 즉 드론이 터질 때는 이걸 재생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 일반적으로 터질 때는 이걸 재생하면 됩니다. 아니면 둘 다 같이 재생해도 상관없어요. 지금 코드가 같이 붙어있으니까 둘 다 같이 재생한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어요. 자, 해보시죠. 우리 사운드 재생하는 거 배웠죠? 한번 복습하는 셈 치고 자, 만들어 봅시다. 코드를 열어봅시다. 우선 코드 작업해야 되니까 타워가 있고요. 카메라. 자, FPS 카메라. 여기다가 이펙트 하는 게 FPS 카메라였어요. 자, 코드를 열어보고요. 자, 우리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 아, 모르겠다. 그러면 기본 개념 배웠잖아요. 기본 개념 접근해야 됩니다. 자, 무엇을 재생할 건가요? 라는 게 시작되죠. 사운드를 재생할 거죠. 그럼 사운드를 인자로 받아야 되겠죠. 그럼 저한테 해야 될, 못 배웠더라도 질문은 사운드를 어떻게 받으면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돼요. 검색할 때. 그럼 나중에 이런 요령을 계속 말씀드리는 게 강의 끝나고 나중에 무언가를 검색하고 싶어요. 해보고 싶어도 그 개념이 있으면 무엇을 검색해야 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모르겠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이제 이 강의 듣기 전에는 아, 그렇게 해도 되지만 지금 들었잖아요. 그럼 이제 직접 검색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기본 개념을 생각해야죠. 자, 사운드를 재생합니다라고 하면 우리 항상 했던 거죠. 사운드를 재생하면 받아와야 되겠죠. 필드에다가 처음에 제일 처음에 인자로 제일 처음에 위에서 받아오면 되겠다. 그 다음엔 어떻게든 플레이하는 방법을 찾으면 되겠다. 여기까지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사운드를 어떻게 받아와요? 라는 질문을 해야죠. 그때는 사운드 받아오는 방법은 퍼블릭 오디오 클립이었습니다. 그래서 익스플로전 사운드 얘는 폭발 사운드고요. 퍼블릭
오디오 클립, 이제 라이플 사운드. 얘는 바닥 총 사운드. 그러니까 총알 사운드라고 하죠. 총 쏠 때 사운드. 총 발사 사운드라고 합시다. 자, 요령은 다 똑같아요. 파티클 받을 때는 파티클로 받았고, 게임 오브젝트 받을 때는 게임 오브젝트 받았고, 제가 항상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오브젝트를 회전시키면 오브젝트 받으면 되는 거고, 파티클을 하려면 파티클 받으면 되고, 사운드를 하면 사운드 받으면 됩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12주 동안 했던 거예요, 사실. 근데 아직까지도 이걸 모르겠다, 감이 안 온다 그러면, 사실 12주 동안 다 버린 거예요, 사실, 시간은. 그렇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뭘 하겠다 그러면 무엇을? 라는 거는 기본이었죠, 계속. 자, 그래서 오디오 클립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저장하고, 제 유니티로 돌아갈게요. 자, 그러면 컴파일을 하고, 자, 그럼 이제 칸이 생기죠? 익스플로전 사운드, 라이플 사운드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라이플 사운드를 넣고요. 자, 익스플로전 사운드를 넣습니다. 모든 기본 요령은 다 똑같아요. 여기 있는 것들 전부 다 우리가 그렇게 받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 자, 그래서 사운드 두 개를 넣었습니다. 라이플 사운드와 익스플로전 사운드 두 개를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럼 넣어놨으니까 이제 이건 두 개 받았죠. 그러면 재생만 해주면 돼요. 이제부터 쉽잖아요. 어떻게 재생할 건가? 그것만 알면 되죠. 그럼 구글 검색해도 되고, 그럼 뭐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무엇을 찾을지 알아야 돼요. 항상.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업 끝나고도 공부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찾을지. 자, 그러면 폭발한다. 삭제 폭발 밑에 표시한다. 여기 폭발 사운드를 재생하면 되겠죠? 그러면 사운드가 익스플로전 사운드였으니까 그걸 재생하는 방법은 오디오 클립 점 플레이. 잠깐, 오디오 클립이 아니라 맞는데? 오디오 클립 오디오 클립이 아니라 뭐였지? 오디오 소스. 예, 오디오 소스 점 플레이였죠? 플레이 클립 앤 포인트. 제가 위치, 왜냐면 3D 게임이니까 사운드가 위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터지면 오른쪽에 사운드 들려야 되고, 왼쪽에서 터지면 왼쪽에 사운드가 들려야 돼요. 그래서 진짜 위치가 있어요. 그럼 터질 때 위치는 바로 드론이 폭발하는 위치입니다. 자, 그러면 드론 위치를 갖고 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드론 위치는 위에서 히트 인포의 트랜스폼으로 갖고 온다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폭발하는 위치니까 같은 위치죠. 자, 그러면 어떤 사운드를 재생할 건지 넣으면 되죠. 익스플로전 사운드를 넣고요. 위치는 히트 인포의 트랜스폼의 잠시만요. 배터리가 없었어. 히트 인포의 트랜스폼의 포지션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렇게 저장하고요. 디스트로이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디스토리가 다음 프레임 때 삭제돼요, 어차피. 예. 그래서 이때는 될 겁니다, 아마. 에러는 아니면 고치면 돼요. 순서를 위로 바꾸면 돼요. 원래 디스트로이가 다음 프레임에 디스트로이 되는 거라서 C4하고 좀 다르죠. 안 되면 위로 올리죠. 자, 봅시다. 되죠? 자, 폭발한 사운드가 제대로 나오는 거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닥에 총 쏠 때 사운드. 이건 사실 맞았다면 이펙트 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서 여기도 역시 똑같이 오디오 소스 플레이 클립의 포인트. 자, 이거는 라이플 사운드. 네요. 위치는 이제 히트 인포의 트랜스폼이라는 게 히트 인포의 트랜스폼 포지션, 이거 트랜스폼의 포지션, 히트 이펙트의 트랜스폼 포지션이고요. 위치는 얘는 이제 어떤 드론의 위치가 아니잖아요. 어떤 바닥이 임의의 위치잖아요, 사실은. 그때는 트랜스폼을 갖고 올 게 없죠. 그때 우리가 했던 방법, 히트 인포의 포인트가 맞은 위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히트 인포의 포인트를 가져와서요. 여기다가 출력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플레이를 눌러주면요. 안 맞을 때 재생기 보고요. 맞으면 사운드가 겹치는데 뭐 이분 버그인데 뭐 딱히 상관은 없어요. 뭐. 자, 이런 식으로 사운드가 재생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세요. 앞에 분들은 잘 따라하는데 저게 아재 두 분께서 맨날 힘들어 하셔가지고 약간 시간을 좀 들이죠. 네. 네?
자, 여기까지 사운드까지 넣어봤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 VR 붙일 거예요. VR 붙이고 UI 작업을 할 거예요. 지금 UI가 빠져 있는데 VR 붙이고 좀 UI에 대해서 약간 VR에서 UI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요. 예, 할 겁니다. 자, 아까 우리가 봤던 다운로드 폴더 가보시면 그 아까 구글 VR 유니티 패키지가 있을 거예요. 요거요. 자, 이거를 뒤에 열어둔 상태에서 여기다가 우리 프로젝트에다가 드래그 앤 드랍 합니다. 프로젝트 폴더에. 그러면 자동으로 압축 풀리고 설치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 어떤 것들이 있는데 설치할 거냐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오케이 쭉 보고 뭐지? 좀 많이 빠져 있지 왜? 잠시만요. 하기 전에 all을 선택하세요, 여러분. all 선택하시고요. 버전이 안 맞나? 뭔가 버전이 좀 안 맞아가지고 설치가 안 되는 것들 많네. 요즘 설치가 됐는데. 자, 어쨌든 임포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나서 생각 좀 해보죠. 자, 임포트하면 쭉 임포트가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해 보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하면 구글 VR 폴더가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됩니다. 구글 VR 폴더가. 예전에 저기 다 임포트가 됐는데 뭐 버전업이 되면서 잘 임포트가 안 됐네요. 다 있나? 있기는? 버전들이 좀 바뀌어가지고 이상하게 됐네. 예전 버전하고 좀 다르네요. 자, 이렇게 열면 프리페 폴더를 열어보겠습니다. 조금 프리페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지금 이게 예전하고 좀 다른데 인스턴트 프리뷰를 잠깐 볼게요. 이 옵션이 약간 바뀌었는데요. 잠시만요. 그냥 패스 오케이, 인스턴트 프리뷰 메인을 이렇게 올리고요. 원래 클리어를 하면 잠시만요. 이 버전이 약간 바뀌어서 제가 헷갈리고 있습니다. 오,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잠시만요. CVR 뷰어가 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그래, 이게 또 이름이 바뀌었네요. 또 그새 버전업이 돼가지고 잠깐만요. 이것만 제가 잠깐 테스트 해볼게요. 자, 뷰스 카메라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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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잉. 원래 이게 됐어야 되는데 갑자기 안 되네.
죄송합니다. 이게 좀 뭐가 좀 바뀌어가지고 이게 예상한 대로 지금 안 되고 있네요.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이게 버전업이 되면서 우리가 2017로 바뀌면서 뭐가 좀 꼬였어요. 이 자료가 2017 이전 걸로 돼 있었는데 그거하고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 부분 제가 좀 더 다시 봐드릴게요. 이상하네. 아까 들어갈 때부터 이상하더니 죄송합니다. 이 부분 제가 좀 이따가 다시 봐드릴게요. 왜 그냥 딱 들어가면 되던 게 또 갑자기 이상하게 만들어놨어요. 제가 컨트롤러 원래 이게 하면 우리 카메라 이동하는 거하고 중간에 지금 커서가 없잖아요. 커서 만드는 것까지 다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VR용 커서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것까지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그거를 진행하려고 그랬는데 좀 이따 갑시다. 이거는 시간 지나면 시간 동안 제가 한번 찾아봐 드릴게요. 뭐가 좀 이름이 또 바뀌어 가지고 이상하네요. 자, 우선 그러면 우선 VR 붙인 것 좀 하고 UI 만드는 거 작업부터 하겠습니다. 자, 왜 이걸 VR 붙이고 UI를 하려고 그랬냐면 VR UI하고 일반 게임의 UI하고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나 VR 만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통 우리가 일반 게임에서 혹은 일반 뭐 요즘 VR하고 어차피 게임 좀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컨텐츠에서 UI를 만든다 그러면 우리가 저기 플래피 버드 만들 때 UI 만들어 봤어요. 스코어도 올리고 뭐 여러 가지 게이지도 만들고 리트라이 버튼도 만들고 했잖아요. 일반 UI에 하면 당연히 2D 게임이 3D라 하더라도 2D 이미지에 올라가는 걸 UI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VR은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VR 쪽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VR은 화면이 두 개로 분란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까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안드로이드든 뭐 바이브든 뭘 하면 사실은 화면이 두 개로 분란돼서 양안 스테레오스코프라 해서 양안 스코프가 됩니다. 즉 왼쪽 눈은 왼쪽 걸 보고 오른쪽 눈은 오른쪽 걸 보면 3D처럼 보이는 현상이 생겨요. 자, 그래서 화면을 두 번 렌더링 합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딱 생기는 순간 카메라가 두 개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가 약간 왼쪽에서 본 거, 하나가 약간 오른쪽에서 본 거. 이걸 딱 합치면 그 기기에 써서 혹은 카드보드에 써서 보면 따로따로 보면 3D처럼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UI가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UI를 2D로 생기잖아요. 그럼 2D 정중앙에 UI가 생각합시다. 사실 모든 3D 오브젝트는 약간 왼쪽에서 본 거, 약간 오른쪽에서 본 거, 이게 합쳐지면 또 어디서 합치냐면 뇌에서 그걸 합쳐줘요, 사람들. 뇌에서.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살 때 우리는 전부 다 하나의 물체를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왼쪽 눈, 오른쪽 눈 위치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 사실 두 개 이상은 약간 핀트가 어긋나요. 그럼 이걸 합쳐져가지고 하나의 영상을 만들어주는 게 뇌에서 그걸 처리를 합니다, 순간적으로. 이게 VR의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3D도 기본 원리가 그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게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왼쪽에서 뭔가고 오른쪽에서 뭔가 약간 핀트가 어긋나서 보는데 핀트가 어긋나서 보지 않는 게 없습니다, 현실에서는. 내가 책을 보든 어떤 걸 보더라도 사실 다 왼쪽, 오른쪽 두 개의 눈으로 보게 돼요. 그런데 게임상에서 UI를 띄워버리면 2D UI를 띄워버리면 왼쪽에서 보는 거나 오른쪽에서 보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뇌에서 혼란을 일으켜요. 왜냐면 어떤 하나의 물체를 보는데 둘이서 똑같은 장면을 보고 있잖아요. 절대 그런 장면이 없었는데 약간 왼쪽 오른쪽으로 봐야 되는데 두 개를 같은 걸로 보는 순간 얘는 뇌에서는 그걸 혼합하려고 그러고 실제 자문은 왼쪽 오른쪽에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꼬인 순간 두 개가 중첩으로 보이는 현상이 생깁니다. 혹은 멀미가 생겨요. 그래서 2D UI를 쓰지는 못합니다, VR에서는. 왜냐하면 UI를 약간 왼쪽에서 본 UI, 오른쪽에서 본 UI라고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VR 게임에서는 UI를 모두 3D로 만듭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드론이나 나무처럼 UI를 3D 오브젝트로 만들어 두면 왼쪽 눈에서 보는 UI, 오른쪽 눈에서 보는 UI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실제로 게임들 보면 VR 게임들 보면 UI가 다 공중에 이렇게 3D로 떠 있어요, 보면 하늘에.
그래서 HP 게이지도 붙어 있지 않고 KT의 오브젝트로 3D 오브젝트 떠 있고 단식 만듭니다. 즉 3D UI를 만들어야 돼요. VR 할 때. 그래서 우리는 3D UI를 만들 거예요. 여기서. 자, 그래서 뭘 만들 거냐면 첫 번째, 우리가 지금 드론이, 자, 그걸 한번 해볼 겁니다. 드론이 지금 한 대 맞으면 죽게 돼 있잖아요. 자, 이제 드론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요. 자, 드론이라는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자, 우리 잠깐 이거 좀 내리고 프리페이 보면 드론 하면 드론 스크립트를 만들어 놨어요. 지금 드론이 한 방에 터지는데 두 대 맞아야 터지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HP 게이지를 위해 달 겁니다. 그럼 드론별로 HP 게이지를 달아야 돼요. 이때 HP 게이지는 2D입니다. 사실상 2D 게이지인데요. 이때 이 드론 2D 게이지를 3D 공간을 옮겨가지고 드론에 달 겁니다. 그러면 3D UI가 만들어져요. 자, 네, 이건 너무 눈이 아픈가요? 여기서 보는 게 전부 다 눈이 아파서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UI를 만들어서 드론에 다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UI, 자, 이제 머리부터 먼저 생각부터 하셔야 돼요. 코딩하는 것보다. 머리로 얘기하다 끝나야 돼요. 자, 우선 UI 게이지를 만듭니다. 1단계. 이땐 2D예요. 이걸 3D로 바꿉니다. 그리고 얘를 드론한테 붙일 거예요. 여기까지가 UI를 붙이는 단계고요. 그 다음 단계는 이 게이지를 HP를 한 대 HP는 이제 드론에 HP를 달 겁니다. 그래서 한 대 맞으면 100에서 50으로 줄 거고 0이 되면 파괴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게이지를 거기다 표시를 할 겁니다. 일반 게임처럼 만드는 거예요. 게임의 모든 원리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복잡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한 단계씩 한 단계씩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선 드론을 하나 올려볼게요. 다시 위에 생성하고요. 드론을 생성해서 여기다 프리팹을 수정할 때 우리 작업하는 거 많이 해봤죠? 이제 하나 올려놓고 작업하는 게 편하다는 거. 나중에 고쳐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드론을 하나 만듭니다. 나중에 위치는 다시 00으로 리셋 해줄 거예요. 자, 그리고 UI를 만들어 볼게요. 자, create UI, 뭐 텍스트도 있고, 이미지도 있고, 슬라이드도 있고, 뭐 많습니다. 패널, 스크롤이 있는데요. 만만한 게, 뭐 이미지를 만들어도 돼요. 자, 그래서 UI에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뭐 하나 이미지 생기죠? 이건 2D니까요. 클릭해보면, 다른 2D 공간에 생겨 있죠? 자, 2D 화면으로 카메라 보면 2D UI가 여기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위치를 00으로 만들게요. 지금 현재 화면 중앙에 있는데 이걸 나중에 드론에 붙일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00하고 자, HP바 게이지 하나 만들어도 되고요. 이미지를 만들까? 스크롤바를 만들까? 잠시만요. 상관이 없긴 한데. 게이지 아니다. 슬라이드를 만듭시다. 슬라이드를 만드는 게 여러분들 좀 편할 수도 있어요.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이 값을 내리는 걸로. 저걸 예전에는 이미지를 이걸 50% 줄여가지고 크기를 딱 줄이는 걸로 했었는데 뭐 편하신 대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게 필렉트가 있으니까 이걸로 할까? 이미지라면 좀 쉐이더까지 건드려야 돼서 사실 이걸 줄이는데 쉐이더 부분 좀 건드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까지 가면 좀 어려워질 것 같아가지고 그런지 느낌이 아니다, 더 쉽게 갈까 어렵게 갈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슬라이더로 갈까 어렵게 갈까 생각 중이에요. 자, 그냥 이미지로 갈게요. 원래 하던 대로. 약간 이 부분에 이미지 그래픽 처리하는 게 좀 포함돼가지고 아실지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뭐 모양은 예쁘진 않지만 우선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춰서 좀 더 쉽게 갈게요. 쉽게. 자, 그러면 이미지를 하나 만들고 구글에 가서 적당한 이미지 하나 찾습니다. 구글 가서 HP 게이지 GUAG 이미지.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HP 게이지 적당한 거에서 갖고 와 쓰시면 돼요, 여러분들. 뭐 원래 정확하게 저기 절반 줄인다 이렇게 해야 될 건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예를 들면 반 자른다 안 자른다 이런 식으로 줄일 거예요, 여러분들. 뭐 그 완벽하게 지금 만들 생각 없으니까. 그럼 대충 이제 이런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요. 하나 선택해서요. 얘를 저장합니다.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로 저장. 그래서 아무 폴더나 사진 폴더나 어디다 저장하시고요. 자, 유니티로 돌아와서 자, 저장한 폴더에 가서 가지고요. 자, 여기 있네요. 자, 저장한 폴더에 가서서 이미지를 드래그 앤 드롭해서 여기 넣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미지 갖고 쓰는 방법이 유니티에서는 이런 식으로 드래그 앤 드롭하면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원하시는 이미지, 꼭 이미지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원하시는 거 아무거나 써도 돼요. 그러면. 좀 있어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붙인 거니까. 그렇다고 뭐 대단한 걸 지금 만들 건 아니니까 나중에 이미지는 나중에 교체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대충 아무거나 쓰세요. 나는 쉬는 시간에 여러분 만들고 싶은 이미지를 교체하면 되니까요. 자, 됐나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예, 자, 가져갔죠? 자, 그러면 아까 여기 이미지에 가서서 이미지에 소스 이미지가 있는데 여기다 이걸 넣습니다. 잠시만요. 잠깐만 이미지를 스프라이트로 바꿔줘야 돼요. 자, 이거 선택하시고 여기에 텍스트 타입이 디폴트로 되어 있는데 얘를 스프라이트 2D나 UA, AND UA 이걸로 바꿔줍니다. 그래야지만 들어가요. 그래서 어플라이 누르면 적용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2D 외부에서 온 이미지는 이렇게 한번 스프라이트로 변경시켜줘야 돼요. 바로 텍스처를 쓸 수가 없거든요. 자, 그 다음에 드래그 앤 드랍하면 이제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그림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밑에 찌그러져 있잖아요. 여기가. 이걸 조정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조정해도 되는데 Set Native Size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에 작게. Set Native Size 버튼 누르면 가져온 이미지 비율로 딱 만들어줘요. 이런 식으로. 크기 나중에 조정할 테니까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크기나 모양 같은 건 여러분 나중에 갖고 온 이미지가 다 다를 테니까 그건 다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조정하면 돼요. 자, 됐었나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지금 보는 게 2D 이미지예요. 2D에서 UI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식으로 제어하면 여기 2D,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2D 상태예요.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VR에서는 2D UI가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얘를 3D로 바꿔줄 겁니다. 0으로 바꾸고요. 3D로 바꾸는 방법은 캔버스에 가보고 보면 캔버스 옵션 중에서 렌더 모드가 지금 스크린 스페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크린 스페이스라는 말이 이제 UI 2D 이미지로 올 수 있는 2D 스페이스를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걸 클릭하시고요. 월드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얘를 바꾸면 얘가 3D UI로 바뀌어요. 그래서 월드 스페이스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위치가 어디로 딱 내려가는데 어디로 가 있냐? 지금 밑에 보면 갑자기 배경이 이상해졌죠. 이게 영영애가 있잖아요. 그럼 사실 월드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얘가. 지금 3D 카메라 가보시면 얘가 3D 공간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뒤에 이만 크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면. 이제 원래 2D 공간 따로 있다가 이제 딱 3D 공간에 들어가 보니까 같은 공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크기 좀 다시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다시 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하고요. 자, 크기가 920, 70, 192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뭐 100 하면 이게 더 크죠? 보통 사이즈가 3, 1, 이러면 너무 작나? 5, 2. 이런 식으로 적당한 크기로 맞춰주세요. 가보시면 이제 게임 사이즈의 적당한 크기로 맞을 겁니다. 이것도 크네요. 드론의 머리 위로 뜰 거니까 더 작게 갈게요. 2, 1, 1, 0.5. 이 정도로 할게요. 자, 위치는 지금 옮기실 필요 없고, 자, 그래서 이 캔버스를 드론에다 붙입니다. 그러니까 캔버스가 2D 전체 이미지 때는 캔버스 하나지만 3D일 때는 K타입 캔버스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3D 캔버스를 드론에다 붙일게요. 그리고 위치를 다시 00으로 리셋해 줄게요. 그때 우리가 타워에 붙이는 것처럼 00으로 붙으면 자, 이런 식으로 자, 가보시면 드론에 붙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00이 겹쳐 있죠. 그 다음에 캔버스를 위로 약간 올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캔버스가 이 드론에 붙어 있는 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드론이 뒤집어져 있으니까 여기 약간 뒤집을게요. 얘도 회전을 캔버스를 까지는 안 되고 이미지 안 되네. 자, 얘를 캔버스를 180도 이렇게 돌릴게요. 로테이션 시킬게요. 자, 그러면 드론 보는 대로 이렇게 HP가 붙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고 여러분들 드론을 누르고 이제 프리팹에다가 드론 위치를 다시 00으로 옮겨주시고요. 00 옮기는 이유는 다시 이제 프리팹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프리팹 만들 때 위치가 이상하면 생성된 위치가 이상해지죠. 그래서 원래 원점을 옮겨줍니다. 00으로. 그 다음에 어플라이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얘가 프리팹에 적용돼요. 자, 그리고 생성한 드론을 지워줄게요. 그리고 게임을 다시 시작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나? 보면 드론이 UI 붙어가지고 나오죠. 나중에 HP가 깎이면 저걸 줄이면 될 거예요. 절반으로 줄이면 될 겁니다. 각각 이렇게 지금 펜말 시위하듯이 펜말 한 개씩 들고 나오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게임상에서 3D UI를 만든 겁니다. 게임 3D, VR 게임은 이런 식으로 HP 게이지나 저기 게이지 이런 것들이 다 객체에 붙어가지고 3D UI를 만드는 겁니다. 자, 평화 시간 같은데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들. 아, 왜 피곤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갈게요. 유니티 여러분 당연히 에셋스토어를 굉장히 많이 쓰실 거잖아요. 유니티 에셋스토어를 나중에 유니티를 가면 개발하면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게 많습니다. 저도 많은 걸 쓰고 있는데요. 다른 게임 개발 때 많은 건데 그 에셋스토어도 그렇고 유니티가 이번에 한 매년마다 어워즈를 합니다. 뭐 우리 뭐 엠넷처럼 이렇게 뭐 시상식을 해요. 그래서 그중에 에셋스토어에서 어워즈를 지금 진행 중인데 거기서 지금 수상하고 있는 어워즈를 좀 볼게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고 좋은 것들이 있는지 그것부터 보고 또 하나 또 재밌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인터넷이 늦어. 그래서 어워즈에 있는 것들은 가격도 싸고 보통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하니까 갖다 한번 쓰기만 해도 굉장히 좋은 효과. 여러분들이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게임을 굉장히 허접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있어 보이게 만드는 효과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혹시 인디게임을 개발하거나 남들 보여주기 위한 데모를 만들 때 한 3만 원, 4만 원 투자하시면 굉장히 멋진 효과가 나와요, 사실은. 프로밍이야 뭐 다 해야 되는 거지만 연출이라는 부분들이 특히 그래픽적인 부분들을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죠. 그래픽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워즈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보면 아티스트하고 툴하고 이런 걸 어워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몇 개가 이제 추천한 게 있는데 몇 개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야가 아니라 얘들을 성공한 게 어디 갔지 얘들. 이건 아니고 이건 얘네들이 만든 데모고 그 위에 안 보이나? 오케이. 자, 2D 만들 때 이거는 딴 게 있었는데 하나 더. 2D 만들 때 2D의 세트도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건 여기들 어워즈인데 얘네들 만든 건데 데저트 즉 사막 할 수 있는 세트입니다. 이 세트가 다 있어요. 이거 가격이 한 3만 원이면 돼요. 그러면 이게 풀로도 있지만 그걸 따로 떼가지고 여러분 쓰고 싶은 거 쓰셔도 돼요. 2D로 쓰는 사막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코딩만 조금 할 줄 아시면 아트나 리소스 이런 거 갖다 쓰고 이것만 갖다 놓고 캐릭터만 띄워놔도 사실 있어 보여요, 사실은. 진짜로. 그러니까 이걸 풀세트로 파니까 갖다 대서 이것들을 오브젝트 배치만 하면 되는 거고, 이건 처음에 우리 배웠던 것처럼 배치만 하다가 갖다 쓰면 됩니다. 플래피버드 배경 같은 것도 이런 거 써도 되고, 사실은. 이런 거 가격이 한 3만원, 4만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게임을 만들려면 내가 그래픽 다 그려야지 생각, 구하장 생각, 뭐 어떻게 구하장 생각 안 해도 돼요. 그게 좋은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뭘 갖다 쓰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기능만 구현해도 있어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에셋스토어에 UI 같은 것도 예, UI도 팝니다. UI 셋 다 했어요. 전부 다 코드까지 다 했어요, 사실. UI 셋도 유명한 게 많고요. 리소스 많고, 이펙트도 있고, 뭘 생각하면 다 있어요, 사실은. 이게 있고, 또 유명한 게, 잠시만요. 또 유명한 게 있습니다. 스타일라이저라고 또 있는데, Rafael is back with another exciting product, Stylizer. Stylizer is a drag and drop Unity extension that can change the look of your game in a unique way. So we split this video into 4 categories. 잠시만요. 10분짜리라서 더 짧은 게 있습니다. 유티 스타일
스타일라이저는 일반 씬을 그냥 뭐 이런 거 만들 3D 씬을 딱 필터링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필터에서 이런 느낌 만들어줘요. 레트로풍이라든지 좀 더 포토 리얼리스트한 풍이라든지 혹은 이런 분위기라든지 쌍팔 80년대 분위기 이런 거 다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일반 최신식 그래픽 갖고 이런 식으로 딱 바꿔주면 이런 느낌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수치만 제어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느낌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막 내가 어떻게 만들지 막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냥 사가지고 한 3만 주고 사가지고 붙이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상은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아요. 만약에 지형을 쓴다. 왜냐면 난 좀 리얼리스틱하고 만들고 싶고 캐릭터를 좀 리얼리스틱하게 만들고 싶고 배경도 리얼리스틱하게 만들고 싶어 라고 할 때 쓰는 겁니다. 이건 지형이에요. 지형 써야 돼요. 이거 갖고서 만들면 이런 지형을 만들 수 있어요. 만들어지고 제공이 돼요. 그래픽 퀄리티가 트리플 A급 그래픽 만들 수 있죠. 사실 여러분들 인디게임 만들든 뭘 만들어도 캐릭터만 몇 개만 뛰어다녀도 이런 배경에서 뛰어다니면 굉장히 있어 보이게 만들 수 있어요, 사실은. 이것도 가격이 $30밖에 안 합니다.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구매할 수 있어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톤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용하시면 뭐 연출 같은 거는 금방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유니티 2017 되면서 여러분도 안 쓰지만 방금 같은 거 봤던 게 뭐가 있냐면 카메라가 계속 움직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즉 카메라가 움직이면서 저희 사실 거기서 캐릭터가 애니메이션까지 하면 뭐가 되면 사실 애니메이션이 됩니다. 컷신 애니메이션, 3D 애니메이션이 돼요. 그래서 유니티를 많이 활용하는 분야 중 하나가 3D 애니메이션 같은 거 만들 때 쓰는데 여러분들이 영화가 극장 같은 디즈니급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게임 중간에 나오는 연출 같은 거 할 때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거고 사실은. 그래서 유니티에서 실시간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기능이 추가됐어요, 2017에. 그래서 영상 틀 때 보통 프리미어라든지 이런 툴을 사용하는데 그런 툴을 할 때 밑에 타임라인 만들고 시퀀스 만드는 기능이 2017에 추가가 됐고요. 그 유니티에서 가장 2017에 추가된 기능으로 가장 밀고 있는 기능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2017 쪽으로 공부하시고 여러분들 많이 공부하시면 그런 내용도 있는데요. 유니티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우시는 내용들은 한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정말 기능 많거든요. 그래서 타임라인이 그걸 타임라인하고 시네머신이라고 하는데 카메라하고 연출하고 해서 애니메이션 만드는 거예요. 자, 그걸로 만들어진 한 샘플입니다. 이거는 이번 달 말에 공개가 될 거고요. 프로젝트 통째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다 볼 수도 있습니다. 일본 쪽에서 만들었는데요. 이것도 실시간입니다. 모바일에서 돌아가요. 이게 다시 실시간으로 유니티에서 만들어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유니티 플레이 누른 거예요, 그냥 단지. この町で平凡から抜け出したがっている。ただの高校生の無敵だった。 그래서 이런 컷이 만들 수 있는 게 타임라인 2D.
아, 이게 여러분들 극장에서 보는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처럼 이렇게 미리 만들어둔 게 아니라 정말 유니티에서 플레이 버튼 딱 누르는 거죠. 그거. 저게 다 플레이 돼요. 전부 다. 그래서 캐릭터 오브젝트 움직이고 카메라 연출하고 다 실시간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양도 꽤 낮게 만들 거예요. 그게 이제 유니티가 이번에 2017에 밀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아까 이걸 만들고 있지만, 저까지 가려면 물론 많은 순간에 텀이 있지만, 열심히 만든다 보면 저런 것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SS토리에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자, 우선 조금만 더 해서 여기까지 딱 마무리 할게요. 자, 사운드까지 추가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딱 하나만 추가할게요. 이제 사실 이거 VR 이거 만든 거 원래는 예전에는 스텔스코프 이렇게 보였는데 지금 검색해보니까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미리 보는 기능이 사라지고 그냥 빌드 하잖아요. 지금 빌드하면 바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안드로이드 지금 만든 걸 우리가 보면 전에 빌드할 때 플레이어 세팅에다가 여기 보면 우리 카드보드 추가를 해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빌드할 때 보면 안드로이드 빌드하면 저렇게 나옵니다. 자동적으로. 필요한 거는 카메라도 자동으로 움직이고 헤드 트래킹 따라서 움직일 거예요. 그것도. 그거는 바로 자동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빌드만 하면 끝나요. 그래서 그러면 예전 하나만 더 추가하면 되는데 하나가 더 추가하는 게 우리가 지금 커서가 없잖아요. 화면 중앙에 커서가. UI를 만들었습니다. 화면 중앙에 커서 만드는 것까지 하고 그다음에 게이지 줄이는 것까지 하고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플레이 버튼 누르면 이제 게이지를 들고 나오는 걸 봤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카메라를 꺼서 아까 코드를 내가 수정했지? 잠시만요. 응? 카메라가 뭐, 자, 먹으면 지금 터지는 거하고 사운드까지 됐는데 HBA 게이지가 깎이는 것까지 안 됐습니다. 자, 우선 두 번째 체크할 거 하고요. 첫 번째는 또 커서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중간 커서를 만들 거예요.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커서도 2D 이미지로 만들면 안 돼요. VR에서는. 역시 3D 커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구글 VR에서는 3D 커서가 제공돼요. 그래서 그걸 갖고 커서 하는 기능들도 있거든요. 물론 사실 우리가 VR 만들 건 아니니까 중요하진 않는데 이거는 코딩 필요 없이 갖다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쓰는 거 방법만 볼게요, 우리가. 그래서 금방 될 겁니다. 이것만 다 잘 따라 하시면 봐야 돼요. 자, GVR 레팅을 했는데 카메라에다가 구글 VR 가서서 GVR 레팅글 설마 이것도 없었나? 아까 보니까 있다고 그러더니만 잠시만요. 이 자식들 있다고 하는 거 다 없어. 대체 뭔 짓을 하는 거야? 잠시만요. 있다고 해서 있구나. 여전히 있구나 해서 봤는데. 지브랄 포인터. 오케이. 자. 있네요. 자, GVR 검색하시면 GVR 레팅글 포인터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프리팹에 카드 모드에 가보시면요. 구글 카드 모드에 가서 아까처럼 저처럼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구글 VR 검색하시고 여기에 포인터라고 치시면 GVR 레팅글 포인터가 나옵니다. 구글 VR 프리팹 카드 모드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드래그 앤 드롭해서 카메라에 올려놓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GVR 레팅글 포인터가 돼요. 그래서 클릭해보시면 중간에 커서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커서 나오는데 왜 움직이지가 않아? 맞다. 게임에서 제가 3으로 바꾸고요. 실행에 바꿔서. 자, 실행하면 이제 중간에 커서 나와요, 이제. 자동으로. 이제 그러면 게임하기 훨씬 더 쉬워질 겁니다. 원래 커서도 2D UI로 만들 수도 있지만, 이제 구글 카드보드에서는 중간에 3D로 만들어지고, 사실 여기 기능이 하나 더 있어요. 지금 빠져있지만, 조금 더 기능을 넣으면, 저걸 확대하거나, 그러니까 딱 쳐다보면, 타겟팅 딱 되는 순간, 얘가 커지는 기능도 있어요. 커져 작아지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이 PT에는 있는데요. PT에 보면 몇 개 더 추가하면, 리미트 넣고, 게시하면, 카메라 딱 하면 좀 커졌다가 줄어들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하려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 부분 패스를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면 뭐 해도 되지만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그냥 커스텀 했으면 게임 만들 수 있으니까 우리가 VR 여기가 우리가 VR 반이라면 저것까지 다 했을 거예요. VR에서 어떻게 하는지까지 다 했겠는데 우리가 VR 반이 아니라 유니티 이해하는 반이니까 저 부분 패스하겠습니다. 괜찮죠? 예. 자, 그럼 커스텀 했으면 되잖아요, 사실은.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아마 거의 마지막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까지 하면 이제 끝낼 거니까요. 지금 보면 HP 게이지가 있죠. 여기서 안 가르쳐 준 것까지 하나 더 들어갑니다. 드론을 공격하면 HP 게이지가 그러니까 드론 HP 2라고 칩시다. 이면 하나 깎기 때문에 1씩 깎이는 거예요. 0이 되면 파괴되는 거예요. 쏘면 1이 깎이고요. HP 게이지도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0이 되면 파괴되는 거예요. 즉 두 번 쏘면 파괴되는 거예요. 원래 얘기했던 것처럼. 거기까지 한번 구현해보세요, 직접. 이게 우리 수업의 마지막 과제가 될 거예요. 하다가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공부하면서 물어보세요. 뭘 물어보고 뭘 검색하는지도 사실 그 능력이거든요.
오, 장난스럽네. 되게 잘해. 예, 지금 32분인데 다 되셨나요? 가 아니라 시작도 못 하신 것 같은데 표정이. 개념을 알 것 같은데. 예. Make a samples directory. 네, 이것까지 할 생각이 없었는데 더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까지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여러분 이해 못 하시는 거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가지고 우선 더 쉬운 거 할 테니까 우선 거기까지 하세요. 거기까지 하시면 제가 그 다음 거 또 드릴게요. 좀 더 쉬운 걸 또 다른 세계를 또 알려드릴게요. 저는 디스트로이가요. 두번 남았어요. 네. 카메라.
자, 됐나요? 이렇게 한세 번. 이쪽은 믿었는데. 난 이쪽은 당연히 했을 줄 알았는데 벌써. 네. 여기는 오늘 혼자 쉬니까 힘드시겠네요. 교수님 아까 근데요 그거 여기서 어떤 거 하나 넣고 하려고 하셨는데 그거 안 넣고 그냥 빌드 뽑으면 된다고. 됐어. 지금 빌드 보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선 10분 쉬었다가, 시간 약간 애매한데, 우선 이거 10분 쉬었다가 이거 설명드릴 거고, 여기까지 하고 딱 마무리 할 거고, 여러분들에서 마지막 선물을 하나 딱 드릴게요. 8만원짜리 선물이 있습니다. 유니티 SS 스토어 중에서 가장 비싼 건 아니고, 좀 비싼 거죠. 8만원이면, 보통 3, 4만원 하는데, 그 플레이메이커라고 익스텐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용하면 좀 더 게임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 개념을 이해하셨으니까 개념을 활용하면 코딩을 좀 몰라도 난 코딩은 도저히 못하겠어라고 하더라도 게임을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8만원짜리로 가장 많이 쓰는 SS예요. 제가 그거를 무료가 아니라 몰래 배포해 드릴 테니까 가서 남발하시면 안 되고요. 몰래 드릴게요. 그래서 그걸 우선 받아놓으세요. 자, 쉬는 시간 동안에 받아놓으실 거는 저게 우리가 맨날 들어가는 에이지 브레이크 78 샘플로 들어가시면 제가 여기다가 링크, 제 드롭박스 링크를 올려놨습니다. 우선 이걸 다운받아 놓으세요. 예? 예, 링크는 그 방까지 열렸을 테니까요. 자, 여러분 플레이메이커 임포트까지 다 하셨죠? 우리가 지금 50분인데 9시 반까지 한 3, 40분밖에 안 남아서 마지막 또 후다닥을 할 겁니다. 네, 여러분을 위해서 옆방에서 이런 카톡을 보내고 시끄러워. 자, 이거 우선 이거 하고 그래 플레이메이커까지 볼 수 있으니까 보죠. 플레이메이커는 우선 하고 난 다음에 잠깐 소리 듣고 죄송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뭐 유튜브에 또 공부하시면 돼요. 어떤 건지 뭐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드론에 HP 깎는 거 다 하신 분들 앞에 분들 하셨는데 한번 쭉 후루룩 가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거 따라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전체 그림 또 보셔야 돼요, 이제. 자, 우선 드론 가서 드론 스크립트를 수정하겠습니다. 우선 HP부터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코드를 열고요. 자, 드론에 HP가 없으니까 드론에 HP를 갖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얘한테 우선 int HP를 만듭니다. 디폴트 값은 2예요. 퍼블릭으로 안 만든 이유는 얘가 외부에서 직접 수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 그래서 int HP를 만들고요. 함수를 하나 만듭니다. public void on damage 라고 함수를 하나 만들게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HP를 깎아요. 그리고 만약에 HP가 0 이하가 된다면 이제 destroy 게임 오브젝트를 삭제해 버립니다. 이게 다예요. 그럼 이 on damage를 맞을 때마다 호출해 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물론 아직 UI 표시는 지금 안 했어요. UI 표시하는 것도 좀 더 고칠 거예요. 어떻게든. 자, 그래서 우선은 자, 카메라에 가서 얘를 맞추던 데가 쏘는 데가 여기였죠. 드론이면 여기였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디스톨 시켜버렸잖아요. 디스톨 시키면 안 되죠, 이제는. 자, 그리고 HP가 0일 때 파괴될 때만 얘를 써야 되잖아요. 그 이펙트 생성해야 되잖아요. 물론 원래는 드론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얘를 자, 드론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드론 쪽으로 옮길게요. 옮겨도 되고 아니면 얘가 HP 0인지 체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드론 자체에 집어넣을게요. 그래서 얘를 약간 수정을 할 겁니다. 익스플로전을 빼고요. 드론으로 옮깁니다. 파괴될 때 여기다 코드를 넣을게요. 그러면 익스플로전이 여기 없죠? 그래서 익스플로전을 다시 드론으로 옮겨버릴 겁니다. 폭발, 이펙트, 그리고 폭발 사운드. 얘는 둘 다 드론이 갖고 있는 걸로 가죠. 그러면 원래 이게 진짜 프로그램 제대로 된 구조거든요. 드론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기가 폭발하고 자기가 사운드 하는 거는 카메라가 가지고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자기 객체지향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모든 거 파괴되거나 하는 이펙트는 자기가 들고 있는 거 맞습니다. 내가 죽을 때 어떤 이펙트가 날지 내가 알아야지. 남이 알려주는 게 안 되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만들고요. 그래서 이제 익스플로전 포지션을 어떻게 할 거냐? 자기 자신한테 넣어버리면 되죠. 트랜스폼의 포지션. 얘는 자기 자신이 죽는 거니까 자기 자신이 넣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사운드도 역시 이제 여기서 재생하는 게 아니라 드론이 가져갑니다. 여기까지는 추가 작업한 건 없어요, 사실은. 이 위에 두 줄밖에 없고요. 위치만 옮겨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주면 되고요. 그러면 얘는 카메라에서는 이제 좀 프로미틱하게 가는 거예요, 사실 이게. 제대로 된 프로밍으로. 자, 그러면 삭제하고 폭발 포시하는 거 이제 드론이 합니다. 그럼 여기 이게 사라지고 드론에게 데미지를 준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실제로 HP가 얼마인지는 드론이 아는 거니까 내가 알 필요는 없는 거죠. 사실 네가 난 널 때렸어. 너 언제 죽을래? 네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결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 10대 때렸으니까 너 죽어, 이게 아니에요. 자기가 에너지가 다 깎였으면 자기가 죽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체력이 있냐 없냐 내가 하는 거지. 상대방이 너 죽어 살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게 제대로 구조예요, 사실은.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구조가 심플하게 만든 거지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구조를 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히트인포가 드론이라는 건 알죠? 위에 태그를 알 수 있으니까. 그러면 히트인포에서 게임 오브젝트를 갖고 오고 싶어요. 여기서 게임 오브젝트 못 가져옵니다. 저번 시간에 이거 비슷한 거 했었어요. 그래서 히트인포에서 게임 오브젝트 바로 못 갖고 오고 뭐 통해서 갖고 온다 그랬죠? 그렇죠. 트랜스포머 통해서 갖고 올 수 있습니다. 히트인포에 트랜스포머 갖고 오면 각 컴포넌트는 자기 게임 오브젝트 들고 있어요. 그래서 트랜스포머 갖고 오니까 얘 게임 오브젝트 하면 얘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까지 갖고 오면 히트인포에 트랜스포머 갖고 오고 그 게임 오브젝트를 다시 갖고 오면 얘가 다시 드론이죠. 그렇죠? 그럼 드론에서 get 컴포넌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드론 스크립트를 갖고 올 거예요. 얘는 드론이랑 객체가 아니라 드론 스크립트입니다. 이렇게 하면 얘 드론 스크립트를 갖고 와요. 그래서 드론 스크립트를 갖고 와서 dr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 드론은 이 스크립트를 갖고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dr에 on 데미지를 호출할 수가 있죠. 그러면 dr에 on 데미지를 호출하면 얘는 아까처럼 HP 깎이고 처리하는 것까지 할 겁니다. 자, 드론도 역시 이건 끝이고요. on 데미지 호출하면 HP 체크하고 파괴되는 것까지 할 거니까 끝입니다. 자, 그래서 잠시만요. 전화가 왔나? 잠깐요. 에러가 나왔어요. 더블 클릭해 보면 여기 히트인포가 아니죠? 이제는 그냥 자신의 트랜스포머의 포지션을 바꾸면 되죠. 그래서 플레이 누르면 빌드가 되고요. 자, 트랜스포머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쏘면 한 대 맞으면 안 죽죠? 그리고 두 대 맞으면 죽습니다. 임팩트가 지금 설정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자, 임팩트 설정 해줄게요. 임팩트도 이제 옮겼으니까 설정 다시 해줘야 되죠. 자, 드론에 가서요. 이제 드론에 드론 스크립트를 가보면 자, 임팩트하고 사운드를 설정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아까 전에 설정했던 것처럼 임팩트를 넣어야 되는데 얘는 똑같이 생성된 거는 전에 안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기 바로 못 넣는다 그랬잖아요. 우리 타워 갖고 올 때도 그렇게 안 갖고 왔잖아요. 맞잖아요? 그럼 그거 똑같이 해줘야 돼요. 자, 사운드는 오디오 클립이니까 들어갑니다. 사운드는 어디였더라? 딴 거 들어가가지고 오크삽에 오디오에 사운드, 폭발 사운드는 바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 이펙트는 생성할 수가 없죠. 왜냐면 사실 저기서 이펙트는 화면상에 존재하는 거. 근데 우리 타워 갖고 올 때 바로 못 갖고 왔던 건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때 우리가 했던 게 파인드 게임 오브젝트를 했었죠. 역시 파인드 게임 오브젝트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얘가 생성될 때, 스타트 할 때, 우리가 이렇게 게임 오브젝트 파인드 했잖아요. 똑같습니다. 예, 위에 익스플로전 이펙트는 게임 오브젝트.에 파인드. 이거 익스플로전이죠? 이름을 옆에 넣어서 여기 넣으면 생성할 때 자기가 갖고 와서 설정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익스플로전은 파인드인데 파티클 시스템이잖아요. 얘는. 그래서 갖고 오지 못하고 바로 얘는 게임 오브젝트니까 get component 위에하고 똑같습니다. 파티클 시스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위에 있던 거하고 그대로 응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배웠던 거 다 응용하는 거예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 단지 옆에 있던 걸 옮겨왔고 그다음에 위에 있던 거 똑같이 타워 찾듯이 파티클 찾는 겁니다. 플레이 누를게요. 자, 이게 불편하니까 잠깐만요. 그래서 맥스마이즈 해버리고 그러면 한 대 맞을 때는 괜찮고 두 대 맞을 때 폭발하죠? 아, 세 대 맞는구나. 2, 1, 0 돼가지고 세 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상관없어요? 하나, 둘, 셋. 세 번 다 폭발되죠? 뭐 두 번 하고 싶으면 아까 온 데미지 할 때 드론에서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파괴되는 것까지 했습니다. 이제 HP 게이지 줄이는 거 할 거예요. 자, 거기서 하는 방법은 약간 변형을 해줄 건데요. 이게 드론에 가서 잠깐 드론을 한번 올려가지고 한번 볼게요. 또 한번 다른 걸 하나 바꿀 건데요. 자, 드론에 가보면 내가 하필 나무를 여기다 갖다 놔가지고 나무를 좀 피워버릴게요. 드론은 잘 안 보여. 그러니까 드론 옮기지 말고 나무를 씌우자야. 나무를 조금 씌워 놓을게요. 자, 그러면 드론이 좀 잘 보이죠. 자, 여기에 보면 드론에서 가보면 드론의 캔버스에 아까 우리가 했던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미지를 보면 여기 이미지 타입이 심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플은 이미지 그대로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선택하면 슬라이스, 타일드, 필드라는 게 있어요. 타입, 이미지 채우는 방식이에요. 타일드는 계속 반복되는 거고, 슬라이스는 그럼 자르는 거고, 필드는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필드를 누르면 똑같습니다. 근데 뭐냐면 나디를 360도로 되어 있는데, 필드 오리진 바닥으로 되어 있다. 필드 어마운트 1이다. 이걸 줄이면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 볼게요. 필드 어마운트 줄이면 360도로 해당하는, 즉, 얘를 줄여버리면 이렇게 돼요. 그림 일부분만 나오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나디를 360도가 아니라 우리는 버티컬, 가로로 해서 줄이면, 이거 세로로 버티컬은 호리존탈 하면 줄이면 이런 효과가 나옵니다. 지금은 이제 그림 하나짜리지만 이게 사실 그림 2번 겹치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 필드 어마운트가 0에서 1로 하면 게이지가 차는 거고 1에서 0으로 가면 게이지가 죽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선 1로 갖다 놓을게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코드로 수정할 거예요. 이거를. 자, 그러면 드론의 코드 가서 자, 뭘 수정할 거냐? 이미지를 수정할 거잖아요. 그럼 똑같죠? 항상 하던 거 우리 퍼블릭 이미지를 받으면 됩니다. 근데 이미지 넣으면 안 나오죠. 이미지란 게 딴 템플릿, 딴 위에 보면 위쪽에 딴 거 있을 때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때 하는 방법 눌러가지고 using unity engine.ui에 있습니다. 그럼 초과되죠? 그러면 얘를 HP 게이지라고 이름 적겠습니다. 자, 그럼 파괴될 때 HP가 깎일 때 뭘 할 거냐? HP 게이지를 줄일 거예요. 자, 근데 지금은 1밖에 없으니까 원래는 토탈 데미지에 HP, 현재 HP 이렇게 적으면 돼요. 사실 그러면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int 토탈 HP 약간 프로그램 조금 수정하게 말게요. 그럼 2죠? 자, 그러면 현재 HP는 줄고요. 게이지 표시 이렇게 해버리면 이미지가 아니라 HP 게이지에 자, 또 항상 하는 방법입니다. 자, HP 게이지가 이미지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어떤 컴포넌트냐? 이미지 컴포넌트잖아요. 맞죠? 우리는 이미지 컴포넌트를 바로 받아왔죠. 그러면 바로 쓰면 되죠. 이미지 컴포넌트에 필 어마운트를 고치면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지에 저걸 알으니까 저거 바로 표시할 수 있으니까 이미지에 필 어마운트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를 현재 HP 분의 토탈 HP 하면 0에서 1까지 나오겠죠. 그렇죠? 물론 HP가 지금 인트 값이라서요. 바로 안 나오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 0이 나옵니다. 그러면 2분의 1 하면 사실 0이잖아요. 인트로 표현하면 0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플로트로 바꿔줄 거예요. 실수 타입으로 0에서 1까지 표시할 수 있도록 플로트로 바꿔줄게요. 자, 그러면 필요 어마운트는 여기서 하면 1에서 0.5, 0 이런 식으로 줄어들 겁니다. 이게 다예요. 끝이에요. 저장하고요. 자, 드론에 가서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그대로 응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자, 그럼 HP 게이지 비어 있죠? 여기다가 얘는 같은 세트니까 넣을 수 있습니다. 넣고 드론 위치를 한 번만 마지막으로 확인해보고 영영돼 있으면 확인하고 어플라이 눌러주면 적용되죠? 그럼 이제 지웁니다. 플레이 눌러볼게요. 자, 그리고 죽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가 작업했던 코드는 옮긴 거 빼고 이거 하나 넣을 거예요. 코드 한 줄 하고 가면 HP 줄이는 거 이것밖에 안 넣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 우리가 배웠던 부분들이고요. 이 부분도 우리가 배웠던 부분이고 HP 깎이고 한 것도 컴포넌트 쓰는 것도 다 배웠던 거잖아요. 우리가 사실 다 기초로 이 내용들이 뭔가 익스플로전 찾아 하는 것도 역시 배웠던 내용 타워 넣을 때 프리팹은 하이라키 있는 걸 참조하지 못한다. 그래서 생성할 때 우리가 타워를 갖고 왔던 코드가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똑같은 걸 했죠. 게임 오브젝트가 아니라 바로 컴포넌트로 받아도 된다라는 거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웠던 내용들만 다 조합해도 필요한 게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는지만 더 추가로 알면 돼요. 이제 이미지도 있고 이미지 필요 어마운트라는 게 있구나라는 몰랐을 뿐이에요. 단지.
이미지 필요 오마트라는 게 있구나라고 배워버리면 그 다음부터 필요 오마트 어떻게 쓰는데요? 우리 배웠던 방식 그대로 쓰면 돼요. 마찬가지로 어떤 컴포넌트가 있어요. 어떤 컴포넌트에 뭐가 있어. 그것까지 바꿨더니만 저렇게 되네? 오케이, 그러면 코드로 그것까지 바꾸면 되는구나 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12주 동안 배운 내용은 핵심은 그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부터는 어떤 컴포넌트가 있는지, 컴포넌트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책을 통해서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본 핵심은 이제부터 컴포넌트를 붙이는 방, 제가 항상 얘기했던 거, 유니티 개발은 게임 오브젝트 붙이고 컴포넌트에 추가, 삭제, 수정하고 난 다음에 코드 작업한다. 코드 작업에서 뭘 할 거냐? 컴포넌트의 값들을 어떻게 변경할 거냐? 한 게 답니다, 우리가 한 게. 그것만으로도 지금처럼 타워 디펜스 게임 만들 수 있었어요. 사실 이 내용이 제일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다음에 우리 플래피보드 만들 때, 타워 디펜스 만들 때까지 다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계속 한 단계 한 단계 가지만, 사실 지금까지 와서 보면 12주 동안 거의 비슷한 걸 계속 했던 거예요. 다만 컴포넌트를 하나씩 늘렸던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오늘 우리가 배웠던 거는 이제 이미지 컴포넌트라는 걸 배웠던 뿐이고, 근데 사용 공부는 앞에 다른 컴포넌트 쓰는 거하고 별 차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건 다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 그렇게 하면 다 돼요. 나머지 붙이는 방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론 수십 개의 컴포넌트, 수백 개의 컴포넌트 중에 배운 거는 10개도 채 안 되지만 다른 컴포넌트가 있어도 똑같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플래피보드 만들 때나 지금 만들 때나 다 똑같았어요. 크게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뭐 리지드 바디 넣어서 물리 적용했던 거, 리지드 바디에 물리 껐다 켰다는 거, 그렇죠? 그런 거 했던 거고, UI 위치, 트랜스폼 위치 바꾸고 다음에 또 껐다 켰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값을 프로퍼티를 또 껐다 켰다 하면서 바꾼 거, 막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전부 다. 그래서 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내용들이라고 잠깐 보면 코드를 보니까 막 무서워서 아직까지 여전히 공포스러움을 느끼신 분들이 있는데 어려워서 그런 거지, 이 내용들을 이제 보면 위에 거 그대로 밑에 갖다 썼구나. 알맹이만 가로 쉽게 해서 문제 풀 때 가로 안에 들어가는 말, 여기서 가로만 바꾼 거예요, 안에 들어간 말만. 이거 바꿨더니만 얘는 이펙트가 나오는 거고, 이거 바꿨더니만 얘는 사운드가 나오는 거고, 얘가 바꿨더니만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고, 이거 바꿨더니만 충돌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럼 많지는 않아요. 이걸 만약에 집중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12주 동안 했던 걸 집중적으로 한다면 4시간이면 끝나요, 사실은. 계속 이렇게 반복 설명 안 하고 한 번만 딱 설명 끝난다 했으면. 우리 이걸 12주 동안 풀어서 한 거예요, 사실은. 계속 반복 설명 드리면서 계속 이거 익숙해지라고. 이다음부터는 여러분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코드에 대한 그 두려움이나 코드 짜는 거, 프로그래밍에 대한 두려움을 좀 버리시고 그 부분만 좀 이겨내시면 그다음부터는 쉬워요. 맨날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해요. 물론 더 프로그래머, 실제로 제대로 된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게 물론 이것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지만 기본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타워 디펜스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다들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야, 보시들. 자, 그래서 마지막 선물로 올해는 물론 금요일 있죠. 금요일 날 이제 총정리하고 넘어갈 거니까 그때 똑같은 얘기 할 거예요. 12주 동안 했던 얘기들. SS 스토어에는 SS 사용해서 만드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들 플레이메이커 설치하셨죠? 네. 자, 그러면 우선 새 씬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컨트롤 N 누르면 저장하고 세이브 꼭 세이브 하셔야겠죠? 자, 새 씬 하나 만들어집니다. 씬을 하나 새로 만들고 제로부터 다시 만들게요. 되셨나요? 자, 크리에이트하고 우리 바닥 만드는 겁니다. 이제 바닥 만드는 거 쉬워요. 3D 오브젝트 플레인을 만들면 바닥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이제 플레인 만들면 위치를 리셋 해주는 거 이제 알겠죠? 그래서 바닥부터 하나 만들게요. 빈 바닥을 하나 만들고요. 자, 캐릭터를 하나 만들 건데요. 자, 캐릭터를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제공했던 거 갖고 왔잖아요. SS 스토어에서 갖고 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해요. 그걸 설명 굳이 안 하는 이유가 별로 어렵지 않아서 그래요. 자, 컨트롤 9 혹은 윈도우에서 SS 스토어를 누르시면 여기가 SS 스토어 뜹니다. 그러면 유료, 무료, 뭐 SS들 쫙 다 있어요. 뭐 수많은 아까 우리 봤던 페이지들, 플레이메이커는 여기 있죠? 바로 메인에 있을 만큼 71달러짜리예요. 나가실 때 저한테 다 8만 원씩 주시고 하면 됩니다. 자, 있고 우리가 이제 캐릭터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자, 캐릭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캐릭터를 검색하면 쭉 굉장히 많이 떠요. 예를 들어서 SS토어를 검색하시는 요령을 알려드리면 여기는 함이 너무 작아가지고 그런데 이걸 좀 키울게요. 이걸 우측 클릭하고 맥시마이즈 해버리면 이렇게 열리잖아요. 여기서 엽니다. 그러면 보면 캐릭터가 필요해. 3D 모델 딱 열어보면 쫙 있어요. 캐릭터 클릭하면 캐릭터 쫙 나와요. 그럼 가격도 나오고 뭐 마음에 드는 거 여러분 게임 만든 것도 나올 겁니다. 자, 우리는 무료를 하고 싶어. 이건 유료 세션이고요. 드래곤도 있네요. 무료의 세션을 가볼게요. 그러면 유니티 짱, 아까 우리 애니메이션 봤던 캐릭터가 유니티 짱입니다. 이거 유니티에서 제공해 주는 건데 이 모델을 무료로 제공해 줘요.
그래서 쓰시면 돼요, 이거. 이 유니티짱 캐릭터가 있어요. 근데 용량이 너무 커가지고 얘가 한 50메가? 30메가쯤 될 거예요. 다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는 좀 넘어가고요. 좀 가벼운 걸 할게요. 자, 여기서 그냥 받으시면 되는 무료 유니티짱 말고 타이치 태극권이야? 타이치 캐릭터 셋 이렇게 두 번째가 있는데 두 번째 거 보죠. 아, 이건 또 남자 캐릭터구나. 일본식 캐릭터인데. 자, 이거 6번에 보면 투넬프 캐릭터가 있습니다. 저 이거 많이 쓰는데 이거 한국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 캐릭터가 있는데요. 이거 용량이 좀 작아가지고 그래서 엘프 캐릭터들 이런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짜예요. 강아지도 이런 강아지도 있습니다. 귀여운 강아지들도 있어요. 자, 6번입니다. 그래서 보면 엘프가 있어요. 자, 여러분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지금 뭐가요? 뭐 상관없습니다. 검색 못하게 시켰으면 캐릭터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엘프라고 검색하시잖아요? 그럼 나올 겁니다. 잠깐만. 엘프라고 검색하시면 여기에 투넬프 캐릭터 보이죠? 여기에? 자, 하시고 불러오기 누릅니다. 자, 그리고 임포트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시간 없어가지고 여기 헤매시면 안 돼요. 지금 딱 바로바로 집중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서비스로 하는 건데 플러스 알파라는 건데 이걸 하나하나 설명하다 보면 아무것도 다 못하고 그냥 끝날 것 같아서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엘프 캐릭터 받아서 쓰는 거예요 라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뭘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이제 SS토어를 구경하시는 건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지금 SS토어 구경하시지 마시고요. 좋은 거 많아요. 자, 이렇게 하면 임포트가 되고요. 이 창을 이제 닫을게요. 이제 SS토어가 필요 없으니까 SS토어 내려가. 여기서 맥스마이즈 꺼버리면 원래 창으로 돌아가죠. 자, 그러면 씬에 들어갔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엘프라는 폴더가 생겼어요. 그래서 뭐 FBX에 가보시면 엘프가 있고요. 엘프 데모, 팻, 뭐 어택 아이들인데 엘프 데모가 있습니다. 이걸 올릴게요. 그러면 엘프 캐릭터가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플레이 누르면 기본 애니메이션도 할 거예요. 안 해. 안 하면 뭐. 잠깐만 맥스를 끄고요. 자, 엘프 데모 캐릭터가 있고요. 자, 보면 오른쪽에 애니메이션이 있는데요. 자, 지금 뭐 설명한 건 중요한 거 아니라서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그냥 엘프 아이들 클릭해서 여기다 넣으면 애니메이션에 사이즈가 0인데 이게 엘프 아이들 클릭 애니메이션 없으면 섭섭하니까 뭐야 이거 왜 안 들어가? 사이즈를 엘프 아이들 열어보면 밑에 아이들이란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이 모양 인쇄 모양이에요. 자, 이거 넣을게요. 그러면 플레이 누르면 이제 아이들 애니메이션 간단하게 할 겁니다. 안 하나? 아이들 여기다 위에다 넣을게요. 뒷모습을 보여서. 자, 아이들 애니메이션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180도 돌릴게요. 로테이션 180도. 그러면 정면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아이들 애니메이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플레이는 좀 작으니까 플레이는 좀 키울게요. 바닥이 너무 크니까 작으니까 플레인을 크리에이티브에서 10, Z를 10 가자. 5 정도로 키울게요. 5 정도로. 그러면 이 정도로 바닥에 깔리면서 캐릭터가 생성됩니다. 자, 그럼 엘프 데모 캐릭터도 만들어져 있고 바이패드 만들어져 있고 기본적인 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위로 캐릭터 띄우면 얘는 지금 모델이기 때문에 안 떨어집니다. 자, 우리가 그때 했던 게 리지드 바디하고 두 가지 필요하죠. 리지드 바디 콜라이더 필요했죠. 자,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끌어야 갑니다. 캐릭터는 항상 리지드 바디 콜라이더가 맨날 필요해요. 특히 주인공 캐릭터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귀찮았기 때문에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유니티에서. 그래서 add 컴포넌트 가서 캐릭터 컨트롤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넣을게요. 그러면 캐릭터 가보면 캡슐형으로 리지드 바디도 만들어져 있고 되어 있습니다. 캡슐이 지금 바닥에 떨어져서 안 맞을 거예요. 그래서 캐릭터 컨트롤러 해놓고 이걸 좀 올릴 겁니다. 캐릭터를 좀 줄여야 될까? 캐릭터 10 라디우스 3 너무 크다. 1 라디우스 1 헤이트 5 그 다음에 높이를 센터를 2.5 그러면 적당하게 맞을 겁니다. 맞네요. 자, 센터 2.5
라디오스 1, 케이터 5입니다. 그럼 케이터 모양 적당히 맞아요. 이 케이터 컨트롤러가 리지드 바디하고 충돌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플레이 누를게요. 그럼 지금 바닥에 안 떨어지는데 얘가 업데이트하고 움직이면 얘가 떨어질 거예요. 이거 조작 안 해서 조작하는 순간 떨어집니다. 이제 중력도 자동 적용돼요. 자, 우선 이렇게까지 대충 왁구로 맞춰둡니다. 자, 되셨나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네. 자, 여기까지가 지금 핵심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우리가 했던 거, 기존에 했던 거 맨날 했던 세팅 하나 준비하는 거고요. 이제 기본 핵심이 들어갈 겁니다. 이제 플레이메이커를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엘프 데모를 선택하셔 가지고요. 여기다가 플레이메이커라고 위에 보면 플레이메이커라고 창이 갑자기 어느 순간 메뉴가 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플레이메이커를 누릅니다. 그럼 플레이메이커 8가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처음 보는 창이 뜹니다. 이게 플레이메이커 8예요. 자, 작업할 편하게 위쪽에다 올려놓을게요. 자, 이 플레이메이커라는 건 뭐냐면 비주얼 스크립팅 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설명 못 하되니까 구글에서 폴코더 제 거니까요. 플레이메이커 검색하시면 자, 아니면 유니티 플레이메이커 검색하면 될 거 원래 있었는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첫 두 번째가 나오네요. 그래서 보면 유니티와 플레이메이커에서 개발한 거 2014년에 발표자 알지만 지금 업데이트가 별로 차이가 없어가지고 내용 보면 어떤 건지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핵심은 요거예요. 아티스트들이 코딩 하나도 안 공부하고 게임 만들 수 있는 비주얼 스크립팅 툴입니다. 그러니까 비프로그래머들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모르고 난 다음에 전혀 몰라도 게임을 만들 수 있고 할 수 있는 툴이에요. 비주얼 스크립팅 툴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프로그램 개념만 있으면 코딩 정말 이게 우리 학생 중에 옆에 있는 학생 중에서 몇 달 전에 게임 출시한 친구가 코딩 한 줄도 없이 플레이메이커만 하는 게임 만들 출시했습니다. 실제로 그게 가능해요. 물론 그 위해서 프로그램 개념은 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거 만드는 방법 데모까지 좀 해볼 거예요. 우리가 지금 10분입니다. 20분밖에 안 남았어요. 오케이. 자, 캐릭터를 방향키로 움직이는 걸 할 거예요. 자, 그럼 원래라면 코딩 짜고 막 해야 되죠. 인풋하고 여러분들 해야 됩니다. 자, 그걸 코딩 없이 만드는 과정입니다. 자, 우선은 엘프 데모 add fsm. 자, 여기서 우측 클릭하면 add fsm 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측 클릭해서 add fsm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힌트들이 나오는데요. 나중에 설명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힌트가 필요 없으니까 F1 눌러 힌트 없을 거예요. 그러면 엘프 데모 옆에 갑자기 한자가 딱 나타나요. 얘가 플레이메이커 붙어있다는 뜻이에요. 완구의 완자입니다. 이게 완구할 때 완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뭘 만들 수 있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만들 수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스테이트는 기본의 아이들 상태니까 상관없고요. 자, 우리 워크 상태를 만들 거예요. 디폴트가. 자, 워크 상태라는 건 우리가 조작하면 움직이는 상태예요. 그걸 만들 겁니다. 자, 디폴트 상태 스테이트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워크라고 할게요. 물론 우리 수업이 지금 플레이메이커 수업이라면 천천히 할 거예요. 제가 지금 하나하나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약간 책의 마지막에 부록 같은 거라서 수두룩 가는 거 이런 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워크를 상태로 바꾸면 얘가 워크로 바뀝니다. 그래서 워크 상태로 바꿨어요. 워크 상태에서 뭐냐? 입력을 받아서 캐릭터를 움직인다라는 걸 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액션 브라우저를 딱 클릭하면 액션들이 쫙 나옵니다. 뭘 할 거냐? 라는 게 있어요. 벡터 투 소리, 물리부터 애니메이션까지 어떻게 하는지 다 나와서 애니메이션 바꾸는 방법들 다 있어요. 이 액션들이 백몇 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하나가 클릭해서 드래그 앤 드롭하면 여기 필요한 내용 다 돼 있어요. 색깔을 바꾸든가 캐릭터를 움직이든가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캐릭터도 있어요. 그래서 캐릭터 무브, 컨트롤 무브, 컨트롤 세팅, 심플 무브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컨트롤러 심플 무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액션에 캐릭터 컨트롤 심플 무브 있죠? add 누릅니다. 그러면 add action to state가 있는데요. 딱 하면 빨간색이에요. move 벡터를 넣어달라 그래요. move 벡터가 지금 비어 있거든요. 스피드고 스페이스는 월드고 작용됩니다. 자, move 벡터는 우리가 이동하는 벡터만,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이동할 거냐라는 문제예요. 키 입력을 받을 거잖아요. 키 입력 받는 거 하면 됩니다. 그래서 벡터를 move 벡터 클릭하면 없다. 변수를 u variable,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변수예요. 변수를 여기서 만들 수 있습니다. 코드 이제 안 열어요. 코드 안 열어 다 만들 수 있어요. 변수 여기서 만들려고 u variable 있습니다. 클릭해요. 그러면 변수 이름 정해요. 이게 move 벡터, move back이라고 합시다.
그 무브 벡터에서 무브 벡터 장도 만들어집니다. 여기다가 이 무브 벡터에 값만 넣어주면 쟤를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럼 값을 넣어주는 거는 인풋에 들어가면 되겠죠? 인풋. 자, 여러 가지 키가 있는데 키 다운, 키 업 이런 게 있어요. 자, 우리는 get access를 하겠습니다. 자, vertical access multiplier, extension, network, object. 이걸 할까? 이걸 할까? 이걸 하죠. get access를 하겠습니다. get access를 add x는 해요. 그러면 access name을 넣으라고 나오는데 왼쪽으로 위아래 움직일 거냐 이겁니다. 이게 보면 키보드하고 같이 매칭이 돼요. 그래서 우측 클릭, 뭘 넣을지 모르겠다. 우측 클릭하면 나옵니다. 우측 클릭하면 이 베리어블 잠깐만요. x name 나와야 되네. 잠시만요. 자동으로 원래 나와야 되는데 이거 잠깐 지울게요. 이거 remove하고 remove action 하고 access factor로 합시다. add access factor. 그러면 이러면 얘는 돼 있거든요. get access factor 하면 horizontal axis, vertical axis, multiply 나옵니다. 자, 그러면 스톱 마지막에 빨간 줄에 제가 좀 확대해 줄게요. 스톱 팩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동한 걸 스톱 팩터 어느 팩터 넣을 거냐? 딱 클릭하면 우리가 만들었던 무브백이 나옵니다. 넣어줘요. 그 무브백을 넣으면 여기다 적용돼요. 심플 무브에. 자, 끝이에요. 액션 2개 추가했어요. 그러니까 플레이 누를게요. 그러면 키 떨어지고요. 키 누르면 움직입니다. 움직임 볼 수 있죠? 자, 여기서 약간 속도가 느리니까 매그니튜드, 스토어 매그니튜드를 곱할 수 있습니다. 속도를. 그래서 U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얘는 스피드라고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그럼 스피드의 값을 어디다 넣느냐? 여기 위에 보면 마지막에 변수 칸이 있습니다. 변수 칸 클릭하면 만든 게 있어요. 그럼 스피드를 클릭하시고 값이 1이 너무 늦으니까 한 10 정도로 해볼게요. 5 정도로 할까? 5 정도? 그래서 플레이 누르면 캐릭터가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딱 액션 2개 넣으니까 키보드 입력까지 처리하고 움직임까지 처리돼요. 시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움직이죠? 속도 10 정도로 할게요. 플레이메이커 다시 가서 변수에 얘를 속도를 10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레이 해볼게요. 그러면 캐릭터가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못 따르시면 한번 해보세요. 그냥 이건 보시지 마시고 여기까지 해보세요. 지금 아마 캐릭터 갖고 온 것부터 지금 못 하셨죠? 표정 보니까 어디서부터 못 하겠어요? 여기까지 하셨어요? 캐릭터까지는 나왔는데 또 다시 봐봐요. 아까부터 스테이트 오면 시프 무브 오케이 위에 스토어 매그니튜드 요거 매그니튜드가 곱하기 한 뜻입니다. 위에 스토어 매그니튜드. 예. 밑에 벡터 아니 스토어 벡터 밑에요. 스토어 매그니튜드. 예. 거기서 요 세로 변수 스피드 만들고요. 스피드. 스피드를 10하고 한 20 정도 해주세요. 너무 늦다. 이게 원래 코드로 다 작업하는 건데 실제로는 내부장 코드로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알아서 코드 작성해 주는 거예요, 얘네들이. 스크립트가 생성이 되는 건가요? 스크립트가 우리가 딱 볼 수 있는 스크립트 생성되지 않지만 내부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스크립트 지금 수정할 수는 없지만 내부에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캐릭터가 20도 늦어? 스피드 곱하기 했나? 매그니튜드 곱하기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 스피드를 넣는 게 아니라 제가 헷갈렸어요. 매그니튜드 하지 말고요. 이 멀티플라이어 있잖아요. 멀티플라이어 해주세요. 멀티플라이어 5 해주세요. 그냥 변수 필요 없네요. 스피드 변수 필요 없네요. 하도 오늘 많이 써가지고 저도. 멀티플라이어 곱해줍시다. 그러면 오케이. 5 정도 곱해주면 속도가 빨라져요. 매그니튜드가 아니라 5 정도 곱해주면 됩니다. 위에 멀티플라이어에 5 정도 해주세요. 자, 그럼 캐릭터 움직이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예. 자, 5 정도로 움직이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1시간 수정할 거예요. 첫 번째 거. 자, 캐릭터가 이동하는데 그쪽을 안 보고 있죠, 이동 방향을. 이동 방향 보게 할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코드 짜가지고 막 업데이트하고 로테이트하고 무브벡터 만들었어요. 자, 플레이메이커 갑니다. 아까 워크에 가서 하나 더 추가합니다. 액션 브라우저 가서 인풋이 아니라 룩
룩을 검색해 보시면 트랜스폼에 룩엣, 룩엣 2D, 뭐 스무스 룩엣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스무스 룩엣 디렉션 를 보겠습니다. 아니면 스무스 룩엣. 잠깐만요. 화도를 넘어서 스무스 룩엣 볼게요. 뺐다. 자, 스무스 룩의 디렉션을 볼게요. 스무스 룩의 디렉션에서 add 액션을 합니다. 그러면 자, 스무스 룩의 디렉션이 추가되고요. 타겟을 어디서 볼 거냐라는 건데 타겟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이동할 방향을 보면 돼요. 이동할 방향은 이미 저장되어 있어요. move 벡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move 벡터를 설정해 줍니다. 이것만 했죠? 끝이에요. 플레이 누를게요. 그래서 캐릭터 움직이면 회전하죠? 원하는 방향으로. 원래는 저 안에 내부적으로 룩의 디렉션 설정하고 하는 코드들이 있는데 그 코드들이 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이렇게 비주얼 스크립트 하면 됩니다. 그럼 캐릭터가 움직이면서 방향 회전까지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걷는 에임은 지금 안 하고 있지만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되셨나요? 되셨어요? 네. 회전도 되죠? 네.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동 방향만 넣어주니까 스무스하게 그것도 회전을 또 바로 탁 도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돌면서 이렇게 회전해죠. 가다가 180도 반대로 돌아도 탁 뒤로 돌아보는 게 아니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돌면서 회전됩니다. 이런 기능까지 다 구현되어 있어요, 얘한테는. 이게 플레이 메이커입니다, 이런 게. 자, 또 하나 기능을 추가할게요. 자, 캐릭터가 이 밖으로 나왔을 때 카메라가 못 따라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씬에서 카메라를 가가지고요. 카메라를 좀 올릴게요. 여기 너무 바닥에 있어가지고 카메라 위로 올립니다. 이 정도 올려서 캐릭터가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카메라를 좀 올려요. 자, 그러면 뭘 할 거냐? 카메라가 저 캐릭터를 쳐다보게 만들 거예요. 계속 이동할 때. 자,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코드들도 있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메인 카메라를 클릭하고 플레이 메이커를 갈게요. 자, 보면 얘는 지금 엘프 데모에 보시면 엘프 데모의 플레이 메이커입니다. 자, 엘프 데모에서 add 딱 클릭하시면 이제 여기다 추가하면 안 되고 이제 메인 카메라에 추가해야 되잖아요. 엘프 데모 클릭하시면 새로운 걸 메인 카메라에 추가한다고 나옵니다. 그럼 클릭할게요. 그럼 메인 카메라 바뀌고 메인 카메라한테 이제 완구 표시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뭘 할 거냐? 액션 브라우저 또 갑니다. 그리고 역시 룩엣 검색을 룩으로 치면요. 룩을 치면 자, 룩엣 2D, 룩엣 2D 뭐 게임 오브젝트, 스무스 룩엣 뭐 이런 게 있죠? 그러면 스무스 룩엣을 볼게요. 그러면 스무스 룩엣을 써서 추가합니다. 그럼 비어 있는 게 뭐냐?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타겟 오브젝트가 비어 있죠. 뭘 쳐다볼 거냐? 엘프 캐릭터 쳐다볼 거잖아요. 그럼 이걸 넣어 줍니다. 그리고 그냥 플레이 시켜 줄게요. 잠깐만요. 아, 이거 한 번 하고 딱 끝나서 그러는데, 잠시만요. 피니시 턴스, 피니시 이벤트. 킵이 있을 텐데. 잠시만요. 이거 왜 안 되지? 됐습니다. 자, 밑에 보면 여기에 보면 킵 버티컬인데 이것도 예전에 없었는데 이걸 지워주세요. 이거는 수평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를 약간 요 정도 해주고 플레이 눌러주면 자, 캐릭터를 보죠. 그리고 캐릭터가 움직일 때 계속 따라갑니다. 그렇죠. 자, 그럼 카메라가 지금 보면 위에 보면 알지만 캐릭터가 움직일 때 계속 추적하면서 따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캐릭터가 계속 화면 중앙에 있어요. 지금 바닥이 뭐 안 깔려 있어서 잘 티가 안 나지만 바닥에 뭘 깔면 티가 날 겁니다. 바닥에 뭘 하나 깔아보죠, 우리. 자, 쭉 내려보면 아무거나 이미지 아무거나 골라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워크샵에 보면 그래갖고 워크샵에 보면 임팩트, 터레인, 트리 말고 이미지 없나? 딴 거고. 뭐 아무거나 보자. 잠깐만. 자, 여기서 이미지만 찾아볼게요. 이미지 찾는 방법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메뉴에 클릭하시고 우측 클릭하시고 텍스처라고 검색하시면 텍스처들 쫙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네 프로젝트에 있는 텍스처들 나와요. 대충 아무거나 하나 골라서 가지고요 여기다 깔게요. 그럼 딱 이렇게 깔립니다. 아무거나 까셔도 돼요. 지금 문제는 움직이는 걸 보고 싶어 잘 안 보여 흰색이 잘 안 보여서 그냥 깔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하면 깔면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지 아무거나 대충 드래그 앤 드랍해서 까시면 돼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자 결국은 코딩 하나 없이 두 개로 만들면서 카메라 따라가는 거, 캐릭터 움직이는 거, 조작하는 것까지 다 적용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코드상 안 하고 있잖아요. 플레이메이커가 이런 걸 해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복잡하게 갈게요. 마지막으로 25분이네. 5분 만에 안 될 것 같은데 왠지. 될라나. 안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자, 크리에이티브 해서 큐브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3D 오브젝트 큐브. 그럼 큐브가 있죠? 자, 우리가 배웠던 거, 자, 위치를 000 리스트하고요. 여기 있죠? 적당히 올려서 바닥에 딱 맞게 해서 하나 만들 겁니다. 얘가 벽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스케일링 하는 거 배웠으니까 옆으로 쭉 해서 문 같은 것처럼 만들고 싶어서 위로 스케일링 합니다. 두께는 좀 줄일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약간 올려가지고 딱 맞춰둡니다. 여기에. 자, 그래서 캐릭터를 실행해보면 둘 다 콜라이드가 있으니까 저 벽을 통과를 못하겠죠, 당연히. 여기까지 당연히 예상될 겁니다. 뭘 할 거면 자동문 만들 거예요, 지금 간단하게. 심플한 데모 중에 자동 만들 겁니다. 자, 큐브를 만들어서요. 자, 큐브를 선택하고 플레이메이커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우측 클릭하면 Add FSM 하면 딱 큐브에도 역시 FSM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스테이트를 하나를 첫 번째 걸 얘를 클로즈라는 스테이트를 하나 만들고 이번엔 스테이트 2개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얘를 클로즈라고 이름 붙이고요. 스테이트 하나 더 만듭니다. Add 스테이트 하면서 얘를 오픈 상태로 바꿉니다. 그래서 두 개의 스테이트가 서로 간에 변경될 거예요. 어떻게 변경하는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클로즈 상태에서는 괜찮은데 상관없는데 이제 오픈 상태가 되면 문이 이제 옆으로 쭉 이동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클로즈 되면 문이 닫힐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요. 오픈, 클로즈 하나 더 만들까? 시작 상태? 시작 상태 클로즈 상태니까 상관없고. 오케이? 자, 큐브 위치 7하고 그러니까 편하게 해서 7하고 7, 3 정도로 만들어 놓을게요. Y3, Z0, 7, 3, 0 나중에 기억하기 쉽게. 자, 클로즈 상태든 얘는 위치가 730입니다. 물론 나중에 하는 건 좀 더 변수를 만들던가 하면 되는데 지금 좀 빨라가지고 할게요. 그래서 트랜스폼 트랜스레이트 혹은 트윈으로 할게요. 자, iTwin 우리 그때 공부했던 게 있습니다. 예전에 iTwin 잠깐 공부했었죠. iTwin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iTwin 스케일 있고요. move2가 있습니다. move2 그럼 addx 넣을게요. 얘는 move2를 한 건다. 어디로 갈 거야? 자, 이렇게 보면 자, move2 하면 뭐를 바뀔 거고 위치일 거고 자, 어디 포지션, 벡터 포지션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요. 자, 벡터 포지션 여기다가 우측 클릭하면 값을 넣게 돼 있어요. 포지션 값을 우리가 아까 봤던 값 원래 저장해두고 써야 되는데 저장하죠.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벡터 포지션 끄고요. 여기다가 변수 하나 만들게요. 그러면 변수를 오리진 포스 원래 위치라고 해놓을게요. 그 변수 값에 가서 오리진 포스를 값을 얼마를 둘 거냐? 아까 730이었죠? 7, 3, 0 이렇게 만들어 둘게요. 자, 그래서 다시 fs 스테이트로 가서 얘는 어디로 갈 거냐? 벡터 포지션 오리진 포스로 간다. move2, iTwin move2로 갑니다. 오케이, 끝. 그리고 오픈은 C는 가볼게요. 다시 오픈은 얘가 열리면 이렇게 열릴 거예요. 그럼 위치값만 볼게요. 값을 얘는 73
9 정도로 갈게요. 739 정도로. 그러면 기억하겠죠? 730에서 739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오픈 상태에서는 역시 iTreen move to 얘는 포지션 직접 입력하는 걸로 할게요. 시간 내면서 739로 갑니다. 얘가 오픈 상태 되면 얘가 1로 움직일 거고요. 그 다음에 클로즈 상태면 절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걸 만듭니다. 위치 두 개만 iTreen 세팅해 놨어요. 자, 그러면 언제 문이 열리냐? 근처에 가면 문이 열릴 거예요. 자동 문이니까. 근처에 가서 뭘 한다. 어딘가에 들어가는 걸 체크한다. 우리가 뭐 썼죠, 그때? 이게 코딩을 다 해줘도 개념이 없으면 못 써요. 우리가 했던 거니까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새해를 지나갈 때 어디 일정 영역을 지나가면 점수 증가시킨 거 있죠? 그때 뭐 썼어요? 컬리전에서 트리거 썼죠? 맞습니다. 우리는 자동문 쓰는 것도 역시 어느 영역에 들어간다 체크한 거 트리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해주는 게 개념까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개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개념만 있으면 코드 짜는 건 손을 짜든 이렇게 플레이백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개념을 알아야지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게임에 들어가서요. 얘 주변에 콜리전 하나 만들 거예요. 얘한테 add component. 자, add component에서 콜리전. 콜리전은 2개 이상 됩니다. 박스 콜라이더 하나 넣을게요. 박스 콜라이더 좀 더 크게 넣을 거예요. 얘는 지금 사이즈가 1인데 박스 콜라이더가 얘가 y가 2, y는 1이겠네요. x가 2, 오케이, x가 좀 더 가까이 된가 10, 10 미쳤구나. 10 이 정도로 만들게요. 그럼 여기가 들어가면 얘는 충돌 영역이에요. 콜라이더 영역. 얘는 그리고 충돌하면 안 되죠. 얘는 그 트랙을 체크합니다. 우리 했던 거예요, 전부 다. 자, 그러면 얘에 들어가면 문이 열릴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플레이메이커에 가서 클로즈에서 add transition 시스템 이벤트를 넣습니다. 뭐? 트리거 엔터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트리거 엔터, 물론 얘가 들어간 게 아니지. 그럼 K8에 넣어야겠다. 자, K8에 들어가서 아닌데. 제가 들어가면 트리거 엔터가 안 되겠는데, 안 되는데. 잠시만요. 내가 좀 이상하겠다. 여기 들어가면, 아니다. K8에 들어가면 큐브한테 콜라보도 호출합니다. 오케이. 자, 엘프 데모에서 간단하게 엘프 데모 캐릭터 들어가서요. 엘프를 선택하시고요. 자, 워크가 됐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클릭합니다. 클릭해서 add state 뭐랄까? 골치 아픈데 약간 꼬일 것 같은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add state를 할 거냐면 얘는 트리거 엔터. 트리거 엔터예요. 얘는 어떤 이벤트를 받냐? 캐릭터가 트리거에 들어가는 거니까 캐릭터에 넣어야 돼서 그래요. 자, add 글로벌 트랜지션 하면 글로벌 트랜지션 가면 시스템 이벤트가 있습니다. 글로벌 트랜지션 하면 시스템 이벤트가 있어요. 혹은 add 트랜지션에서 시스템 이벤트예요. 시스템 이벤트 하면 우리가 만들어놓은 이벤트들이 딱 나와요. 유니티에서 해주는 거. 자, 트리거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트리거 엔터 들어가면 아닌데. 잠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하다 보면 있어서 add state open이라고 만들고 얘가 add global transition 시스템 이벤트 트리거 엔터 하면 위로 올릴 텐데, 그렇지? 자, 이렇게 하면 얘가 오픈 상태가 되고요. 트리거를 나가면 add state close 상태, 문이 닫히는 상태 만들게요. close 상태 역시 add global transition 시스템 이벤트, 얘는 트리거 엑시트로 만들겠습니다. 그럼 얘가 오픈되면 뭐냐면 큐브 보고 문을 열라고 바꿀 거예요. 큐브 보고 이벤트를 하나 보내주면 돼요. 큐브한테. 그래서 얘는 클로즈 들어가면 오픈이 되고 나가면 이벤트가 들어간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를 만들게요. 여기는 글로벌 이벤트 하나 만듭니다. 얘는 캐릭터 엔터 라고 하나 만들게요. 체크하면 글로벌 이벤트가 됩니다. 그리고 캐릭터 엑시트를 하나 만들게요. 자, 그래서 오픈 상태가 되는 상태는 add global transition 캐릭터 엔터가 들어오면 얘가 오픈된 거고요. 얘가 add transition 캐릭터 엑시트가 되면 클로즈, 죄송합니다. add global transition 캐릭터 엑시트가 되면 클로즈가 되게 만들 거예요. 이건 필요 없어요. 쉬우죠. delete transition. 오케이. 자, 그러면 스타트나 캐릭터 엑시트 할 때는 클로즈가 돼요. 즉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바뀌고 엔터가 되면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서로 간에 객체를 보내는 건 이게 이벤트를 쏘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캐릭터로 가가지고요. 오픈할 때 쟤한테, 큐브한테 이벤트를 보낼 겁니다. 어떤 거? 캐릭터 엔터라는 이벤트를 보낼 거예요. 그래서 액션 브라우저. 이벤트. 트리거 이벤트 쭉쭉 보면 샌드 이벤트가 있습니다. 자, 샌드 이벤트가 있어요. 샌드 이벤트가 있고요. 그러면 샌드 이벤트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벤트 타겟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게임 오브젝트 FSM이라 선택하시고요. 그럼 어떤 오브젝트한테 보낼 거냐? 내한테 보낼 거냐? 아니죠. 큐브한테 보낼 거죠. 그래서 게임 오브젝트를 스페시파이 하면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큐브를 넣어줍니다. 어떤 이벤트를 보내줄 거냐? FSM 아니고 FSM은 FSM이고 샌드 이벤트는 캐릭터 엔터를 보내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캐릭터 트리거에 나갈 때는 역시 똑같이 샌드 이벤트. 이거 원래 코드로 하면 여러 가지 골치 아픈 건데 다 클릭하면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타겟은 게임 오브젝트 FSM. 게임 오브젝트는 스페시파이 예, 큐브한테 보여준 건다. FSM은 FSM. 이벤트는 exit. 간단하죠? 이게 끝입니다. 자, 그러면 플레이 해볼게요. 시내에서 보고요. 그래서 캐릭터 움직이다가 들어가면 예, 좀 충돌해서 그래요. 부딪히는 게. 죄송합니다. 어쨌든 캐릭터가 너무 커서 그런데 지나가다가 캐릭터가 충돌해서 그런 건데 약간 버그가 있네요. 그럼 급하게 만들어서 지금 뭐에 부딪히는 거야 얘는? 하고 캐릭터 왜 안 먹지? 지금 충돌이 꼬였어요 지금. 큐브에 트릭을 좀 더 크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끝냅시다. 사이즈를 20 이렇게 만들게요. 그러면 충돌 문제가 좀 없어질라나? 왜 회전이 갑자기 먹지? 버그가 있나? 그래서 촉각 가운데 잠깐 이게 걸려서 그런가? 엔터하고 엑스트가 걸려서 그렇구나. 나가는 순간 또 엑스트가 돼서 막 그래요. 그래서 움직이는 걸 조금 움직여야 되는데 자, 큐브 오케이. 잠깐만요. 이 부분만 잠깐만 수정할게요. 자, 움직이는 거 오픈할 때 Z를 9까지 안 가고 한 5까지만 갈게요. 3까지만 갈게요. 트랙에서 안 벗어나게.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트랙에서 벗어나니까 좀 문제가 생겨서요. 자, 그래서 쭉 가면 열리고 오케이. 다음에 캐릭터가 안 움직이네. 왜? 버그가 생기는 것도 아닌데. 죄송합니다. 안 움직이는 이유는 여기까지 딱 수정 갈게요. 오픈 가서 이 상태 갔잖아요. 이게 끝나면 샌드 이벤트 끝나면 다시 워크로 돌아와야 돼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갔잖아요. 이거 보면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는 게 플레이 시키면 상태에 불 들어와요. 그렇죠. 워크가 들어왔죠. 그래서 들어가서 오픈 됐잖아요. 근데 움직이는 건 워크에 있잖아요. 그래서 작동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가 끝나면 얘가 끝나면 자 add transition finished 끝나면 워크로 돌아오면 됩니다. 줄로 연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add transition finished 끝나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트랜지션은 원래 줄로 이렇게 연결해서 이벤트로 연결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가보면 오픈됐다가 다시 워크 들어왔으니까 다시 문 닫히고 문 열리고 문 닫히고. 자, 시내에서 볼게요. 문 열리고 문 닫히고. 되죠? 됩니다. 이 기본적인 아까 전에 우리가 했던 트리거 개념들, 이벤트 개념들만 알면 이거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이거 하려면 물론 스테이트 패턴이라는 걸 이해해야 되지만 기본적인 개념들은 좀 쉬워요. 이거 보면 물론 이거 아무것도 모르게 툭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죠. 보면 알겠지만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게임 만들 수 있고 FX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개념들을 보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FSM, 스테이트, 액션, 이벤트 텐션을 배우면 변수 이것들을 배우고 공부를 하시면 코드를 어떻게 짜는지 모르겠어. 몰라도 돼요. 이걸 대신에 개념들만 알면 어떻게 쓰는지 연결하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액션은 거의 다 있어요. 애니메이션, 색깔 바꾸는 거, 크기 바꾸는 거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체 전시전 만들 때 코드 없이 플레이메이커만으로 만들었는데 인체 전시전은 저게 국립박물관에서 전시했던 건데 이거는 게 플레이메이커만으로 이렇게 막 복잡하게 좀 만들긴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서 저걸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전시를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아지면. 근데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게 플레이메이커입니다. 한번 공부를 해두시면 코드는 짤 줄 모르겠어. 근데 뭘 하고 싶은지 알아. 그리고 개념도 알아. 그럼 저걸로 만들 수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에 좀 후다닥 한 게 있지만 이거를 한번 공부해 보시면 코드를 부분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게임을 만들거나 혹은 뭐 프로그램 만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저 5.6이 버전인데 에러가 떠가지고 아예 안 되거든요. 프레임메이커가요? 네. 네. 그래서 2017 써야 되는 건지. 프레임메이커 예전 버전 받으면 될 거예요. 예. 프레임메이커 제가 들은 게 최신 버전이라서 그런 거고 예전 버전 받으면 됩니다. 그렇죠. 아니면 뭐 유니티를 업데이트, 유니티 두 개, 한 컴퓨터 유니티 두 개 깔 수 있어요. 네네. 유니티 두 개 깔아서 테스트 해보셔도 되죠. 오케이. 알겠죠?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